네,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둘 다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폴론 교육 유주미 강사입니다. 오늘은 서류 면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서류 면접의 경우는 한마디로 생기부를 보고 너의 활동, 이게 뭐니? 왜 했니? 어떻니? 라고 진위 여부를 파악하기도 하고 그 안에서 잠재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도 하죠. 또는 일반적인 공통 문제로 너 여기에 왜 왔니? 지원 동기가 뭐니? 너의 어떤 가치관은 뭐니? 이런 식의 공통 질문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공통 질문, 누구나에게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생기부를 바탕으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잠재력을 확인하는 거. 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학생들과 같이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두 가지 케이스예요. 너무 빡빡하게 준비해 온 학생. 또 하나는 아무 준비를 해오지 않은 학생. 두 가지 부류인데 둘 다 문제입니다. 선생님 많이 준비하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이 준비하면 급하거든요. 막 그걸 빨리 쏟아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교수는 다른 질문을 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어휘가 들렸다 하면 자기가 준비해 온 것을 풀어냅니다. 이건 어떤가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아웃됩니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다? 교수님의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듣는 연습부터 하셔야 있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 뭐다? 질문이 뭔지 확인한다. 두 번째, 한 템포 쉬고 그것에 맞게 답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고 한다면 당연히 준비량도 확보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 지원 동기가 뭐니?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딱하게 준비해온 학생은 학교의 인재상이라든가 아니면 자기의 경쟁력만 계속해서 부연 설명하거든요. 그러기 전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이 학교는 왜 가야 하지? 이 학과를 선택한 이유가 뭐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굳이 왜 이 학교지? 그리고 왜 굳이 이 학과여야 하지를 지금 스타트 선에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합니다. 저와 함께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딱 왔을 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많은 것들을 풀어내는 학생은 다시 한번 스탑하고 다시 원점으로 가자. 왜 꼭 이 학교여야 돼? 그리고 왜 꼭 이 학과여야 돼? 라고 질문을 하면 막상 답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 조언을 해드린 건 뭐냐면 다시 한번 먼 산을 바라보고 또는 창문을 열고 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원점에서 다시 보이거든요. 둘째, 너의 경쟁력이 뭐니? 라고 했을 때도 거의 비슷하게 학교의 인재상의 키워드를 갖고 와서 그것이 저의 경쟁력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외운 듯이, 짠 듯이.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경쟁력이 뭐지? 이 경쟁력을 가지고 이 학교의 문을 두들길만 한가? 라는 걸 찾으셔야 되는데 아주 사소한 것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 유주미 너의 경쟁력이 뭐야? 라고 했을 때 저의 경쟁력은 예를 들어서 끊임없이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끊임없이 공부하는 게 강사로서 어떤 경쟁력이 있어? 라고 묻는다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기 때문에 변화를 인지하고 대학의 포커스를 맞춰보고 그래서 학생들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갭을 찾아서 그걸 메꿔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무슨 경쟁력이 있는데? 라고 한다면 학생들의 마음, 어떤 것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서 그것을 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꼭 외울 필요가 없이 정말 학생 자체의 경쟁력을 내면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제일 아쉬운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않고
대학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 경쟁력을 자기가 갖고 있다고, 그리고 지원 동기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아쉽기 때문에 좀 장황하게 풀어냈거든요. 따라서 서류 면접을 하기 전에는 누구부터 바라봐야 된다? 나부터 바라봐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출발해 볼까요? 먼저 경희대 거를 띄워놨는데요. 왜냐하면 경희대 문제들을 보면서 아, 이런 학과에는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구나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사가 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라고 했는데 바꿔서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요? 아,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그럼 답이 뭐예요?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입학처에 들어가서 회계세무학과 또는 생명공학과 이렇게 치면은 그 안에서 필요한 역량을 다 써놨거든요.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세무사다라고 한다면 수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 흐름을 파악해야 되거든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학과 한번 볼까요? 팀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한 본인만의 해결법이 있는가? 이건 모든 학과에 해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뭘 되게 강조하죠? 공동체 역량, 협업, 배려. 왜요? 함께 해야 되거든. 그런데 학생들이 이게 조금 개인주의화 되었기 때문에 나만의 해결책, 나의 경쟁력을 찾다 보니까 팀과 같이 어우러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질문하니까 이것도 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의공학과 1번 보면 의공학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거는 그 과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의공학에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과연 뭘까요? 생명윤리라든가. 그러면 선생님 이거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제가 딱 하나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찾아가는 방법을 얘기해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야 스스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생윤,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나 윤리와 사상을 통해서 생명윤리 파트를 검색하면 뭐 요즘은 워낙 사이트 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생명윤리 관련 문제 이렇게 치면 쭉 뜰 거예요. 그럼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고민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부와 관련돼서는 자신의 성격의 단점이 무엇인가요? 이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 학생들과 함께 하다 보면 자기의 장점만 얘기하거든. 단점은 얘기 잘 안 하려고 하는데 대학에서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 너의 단점이 뭐니? 왜? 반성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 성찰을 할 수 있는 학생이니까요. 단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잠재력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흔히 단점을 보이기 싫죠. 잘하는 것만 보이고 싶죠. 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정말 큰 그릇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단점도 보고 극복하는 과정에서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왜? 경영학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관리하는 학문입니다. 이거를 그럼 경영학과와 연결할 수 있구나. 맹자가 뭐라고 얘기했죠? 맹자가 자신이 큰 물결이라면 큰 물결을 볼 수 있는 거고 자기가 작으면 작은 물결만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오늘 오면서 버스 안에서 내가 큰 물결을 보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 라는 걸 굉장히 생각하면서 왔거든요. 그런 식의 여러분이 큰 그릇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식품생명공학과 한번 넘어갈까요? 최근 부모님께 한 효도는 무엇인가요? 없죠. 고3이라는 이유로 막 화만 냈을 겁니다. 물론 그 안에 미안함도 있을 거예요. 그럼 효라는 게 뭘까요?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희 언니한테 딱 전화해서 언니 나도 이제 좀 사회생활 많이 했으니까 봉사활동을 좀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학부모였을 때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 그 시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학생을 제대로 가르칠 생각을 해야 돼. 그게 덕을 쌓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활동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적어도 나는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적용해 볼까요? 최근 부모님께 한 효도는 무엇인가요? 공부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효도라고 할 수 있죠. 왜? 부모님이 그걸 원하니까. 물론 인성도 같이 받쳐줘야 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원하는 게 공부라고 한다면 적어도 난 그거를 열심히 해야 돼. 그 안에 인성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답하시는 걸 또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그 다음 미디어 학부 볼까요? 진로에 도움이 되는 성격인가요? 미디어 학부라고 한다는 것은 사회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문제를 캐치해서 해석해내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 학과의 특징이 뭔지도 파악하셔야 돼요. 사회학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학과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시나요? 사회학적 상상력입니다. 그러면 사회학적 상상력이 뭐지? 그거부터 체크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사회의 현상을 뒤틀어서 다른 방향으로도 볼 수 있어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어떤 탐구 과제를 할 때 다른 방향으로 봤다라는 걸 세특에 기재하면 되겠구나. 조금 방향이 잡히시나요? 한의학과 넘어갈까요? 한의사로서 가장 필요한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의학 계열의 공통적인 질문에 답으로 가셔도 되고 한의사만이 갖고 있는 동양 철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해서 서양 철학과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 이론론이냐 신체 이원론이냐, 즉 마음과 몸은 함께 간다라고 하는 게 동양 철학이라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두 번째 이제 전공 적합성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 학과와 관련돼서 아까는 일반적인 인성의 문제라면 조금 더 들어가는 거죠. 전공 트랙 중에서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공 트랙 두 가지가 있거든요. 컴퓨터 공학도 있고 소프트웨어 학과도 있거든요. 두 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서 그걸 가지고 답변하는 연습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공학과와 관련돼서 전공 적합성은 그러면 뭐가 나올까라고 한다면 가장 좋아하는 과학 분야는 뭔가요? 그러면 과학 분야를 여러 가지를 준비해 보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컴퓨터 공학과와 관련돼서는 컴퓨터 공학 아시죠? 그럼 이 학과에서 질문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해당 프로그램은 흔하지만 직접 만든 것인지 이미 제작된 것을 참고한 것인지 아마 생기부에 프로그램을 자기가 짰다라고 했겠죠.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합니다. 다섯 번째, 특정 과목은 꾸준히 잘하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수학 성적은 낮은데 과탐을 잘했나 보죠? 이렇게 잘 못한 것과 잘한 것을 비교해서 왜인지도 질문합니다. 그 다음에 한의학과 아까처럼 또 질문을 한번 같이 볼까요? 생기부에 한의학 내용이 없네요. 왜 이 질문을 선택을 했냐면 여러분 갑자기 학과를 확 바꾸죠. 왜? 성적 때문에 다른 학과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없을 리는 없죠. 사람이 또 융통성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에 생기부에 한의학 내용이 없네요. 교수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갑자기 방향을 틀었구나. 근데 그게 잘못됐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 서서 다시 한번 방향을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어. 근데 갑자기 방향을 튼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언론 정보와 관련된 공부가 한의학에 도움이 되죠. 언론 정보라고 하는 건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방향을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럼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서양 의학에 의존하고 있는 거, 마음과 몸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다소 서양 중심적인 것에 문제를 잡고 동양 철학이 지금 현재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거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한의학과에 지원하게 됐다.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거짓말하고는 차원이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가고자 하는 진로와 연결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학 계열로 한번 볼까요? 스페인어학과와 관련돼서 스페인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시민운동이 조금 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조금 다른 게 여성 차별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조금 더 우리보다는 먼저 제기했고 그와 관련돼서 성차별과 관련된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한 사회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사상적이라든가 역사적 배경으로 해서 준비를 해 놓고 그거와 관련된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렇듯 제가 오늘 서류 면접에 관련돼서는 생기부와도 연결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외워서가 아니라 그 과가 무엇을 공부하고 어떠한 인재를 원하는데 과연 나는 어떤가라고 조금 더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진정성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딱 보자마자 눈빛 보면 알거든요. 이 학생 거짓말하고 있구나. 준비한 걸 읊고 있구나. 말은 버벅거리지만 그 눈빛 안에는 진정성이 있구나. 살아본 사람은 금방 알아요. 교수님들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냥 교수님들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입사관이 된 게 아닙니다. 따라서 얕은 술수를 쓰지 마시고 맹자가 얘기한 것처럼 큰 물결 속에서 그 큰 물결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지닌 학생으로 거듭나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아폴론 교육 면접 담당 유주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